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죠? 이런 짧은 치마 입으면서 조심 좀 하시고요. 캠퍼스 첫날,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아시아 남자한테 이런 말을 들었었죠. 미국에선 누구도 내 옷차림에 참견하지 않았었는데, 이 한국 남자는 처음부터 나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틀을 씌우곤 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이 자꾸 떠오르곤 했죠.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저는 개강 첫날 새 옷을 입고 캠퍼스를 걸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대학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완벽해. 이 사진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각도를 바꾸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제 소중한 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 동양인 남학생이 급히 사과하며 제 폰을 주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명 제 셀카 앱을 본 것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셀카는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치마가 좀 짧은 거 아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제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치마 길이에 대해 말하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내 옷차림이 어때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주변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온갖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남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여자들한테 이렇게 참견하는 게 예의야? 아니면 너만 특별히 구시대적인 거야? 남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시아계라는 것 외에도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해. 그냥 걱정돼서. 걱정? 정말 웃겼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옷차림을 걱정한다고요? 도대체 어떤 세계에 사는 사람인지. 걱정?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옷차림을 걱정해? 진짜 웃기네. 제 폰을 그의 손에서 거칠게 빼앗아 가방에 넣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대학 첫날부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룸메이트 제시카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애가 내 치마가 짧다고 했어. 그것도 처음 만난 사이에. 제시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애 아시아계였어? 응, 한국인이라고 했어. 아,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다. 들었는데 아시아는 여전히 보수적인 곳이 많대. 특히 옷차림 같은 거. 제시카의 말에 잠시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누가 다른 사람 옷차림에 참견하나요? 더구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요. 상관없어. 어쨌든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페이스북에서 학교 동아리 페이지를 둘러보다가 그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하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유일하게 웃지 않고 있더군요. 왠지 불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보수적인 아시아 남자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다니. 다행히 우리 학교는 넓으니까 앞으로 마주칠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걱정돼서. 그가 진짜 걱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판단하고 비난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수업들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겠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준 같은 사람은 피해 다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어울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고 제 마음대로. 적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준이라는 사람이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온통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날씨 앱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예측했지만 바쁜 수업 일정 때문에 우산을 가져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 강의는 세계문학 수업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는 그 남자 하준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운이 없네. 저는 최대한 앞쪽 자리를 골랐습니다. 굳이 그와 마주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토론 중심의 수업이었는데 하준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영어가 서툴러서일까? 아니면 그냥 성격이 그런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서서 비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하준이었습니다. 야, 너. 그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위로 우산을 가져왔지요. 말도 없이 말입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어디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과학관. 나도 그쪽으로 가. 같이 가자. 뭐라고 거절할 말을 찾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 아래 이상한 침묵 속에서요. 저는 그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산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서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그런 말 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하곤 해서 습관이었어.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지요. 근데 왜 남의 옷차림에 신경을 써? 특히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에선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해서. 가족같이 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면 말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 위험? 내 치마가 뭐가 위험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걱정됐어. 미국이랑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의 말투에는 어제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진심?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참견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요? 과학관에 도착하자 하준이 우산을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가져가. 나는 다음 수업이 이 건물이야. 너는 이따 또 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근데 너는? 괜찮아. 비 맞아도 감기 안 걸려. 그러더니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대답도 듣지 않고요. 손에 들린 우산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분명 구식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제시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그 한국 남자애 알지? 오늘 나한테 우산 빌려줬어. 오, 어제 너가 욕했던 그 남자? 왜? 모르겠어. 그냥 비 온다고. 아무 말 없이 우산 씌워주더라. 그러고는 자기는 비 맞고 가버렸어. 와, 로맨틱한데?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잖아. 아니야, 그냥 이상해. 어제는 내 옷차림에 참견하더니 오늘은 우산 빌려주고. 이해가 안 가.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츤데레라고 하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아시아 문화에선 흔한 캐릭터래. 뭐? 츤데레. 내가 본 애니메이션에 항상 그런 캐릭터 있어. 너한테 관심 있나 봐.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제 처음 봤는데 무슨 관심이야.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준이 그냥 참견쟁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의 조용한 배려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우산을 털었습니다. 돌려줘야 하나요? 그럼 또 만나야 하는데. 내일 세계문학 수업에서 돌려주면 되겠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 하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를 맞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말없이 제게 배려를 베푸는 그 모습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그를 다시 만나는 게 살짝 기대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산을 돌려주러 하준을 찾았지만 세계문학 수업에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웬일일까요?
어제는 분명 이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요. 수업 내내 뒷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제 룸메이트 제시카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기분 좋은 비트와 낯선 언어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답했습니다. BTS.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완전 빠져있어. 너도 들어봐. BTS?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야기하는 그 K-팝 그룹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와, 이거 좋은데? 저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 몸이 흔들렸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멜로디와 비트가 정말 중독성 있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거 봐.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 제시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세트장, 완벽한 안무, 그리고 무엇보다 멤버들의 패션 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근데 가사가 뭐래? 여기 영어 자막 있어. 사실 생각보다 깊은 내용이야. 사회 문제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 제시카의 말을 듣고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 한국어지? 갑자기 하준이 생각났습니다. 응, K-팝은 한국에서 온 거야. 그럼 하준에게 물어볼 수 있겠네. 이 노래에 대해서. 제시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그 남자랑 아직도 연락해? 아니, 그냥 우산 돌려줘야 해서. 오늘 수업에 안 왔어. 제시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BTS 같은 멋진 그룹을 만들어낸 나라. 하준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다음 날 하준은 여전히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에 그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결국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제를 해야 했으니까요.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하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너무 놀라 목소리가 커졌고 몇몇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쉿 하준이 작게 미소 지으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도서관이잖아.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제 옆자리에 앉은 게 갑자기 너무 의식됐습니다. 이틀 동안 수업에 안 왔더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응, 감기 걸렸어. 그가 소근거렸습니다. 아마도 그날 비 맞아서 그런 것 같아. 순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게 우산을 빌려줘서 감기에 걸렸다니요. 그리고 바로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우산. 가방에서 접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하준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랑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감기는 약 먹으니까 나았어.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 제 노트북 화면에 BTS 뮤직비디오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너 BTS 좋아해? 하준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어제 처음 들었어. 룸메이트가 보여줬는데 진짜 좋더라. 한국 가수들이지? 하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야. 다른 가수들도 많은데 혹시 뉴진스 알아? 요즘 정말 핫해. 뉴진스? 어떤 그룹인데? 하준은 신이 난 듯 그의 핸드폰을 꺼내 이어폰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들어봐. 이 노래 하이프보이가 진짜 중독성 있어.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정말 중독성 있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K-팝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하준은 한국의 음악 산업과 K-팝의 인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어때? 궁금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현대적인 도시야? 응, 정말 현대적이야. 기술도 발달하고 밤에는 불빛으로 빛나고. 근데 전통적인 모습도 간직하고 있어. 한강공원에서 밤에 치맥하는 게 정말 좋아. 치맥? 치킨이랑 맥주. 한강에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지. 하준의 눈은 고향을 이야기할 때 생기가 돌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의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남자들도 다 너처럼 조용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하준은 웃었습니다. 다 다르지. 나는 그냥 성격이 이래. 내 친구들은 훨씬 활발하고 시끄러워. 나만 이상한 거야, 아마도. 이렇게 웃는 모습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이 의외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한국 음식 같은 거 추천해 줄 수 있어? K-팝 듣다 보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하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근처에 괜찮은 한국 식당이 있어. 다음에 같이 가볼래? 좋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K-팝을 통해 시작된 대화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처음 본 하준의 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핸드폰을 보니 제시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뉴진스 새 노래 나왔대. 빨리 들어봐.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방금 하준이랑 K-팝 얘기했어. 생각보다 괜찮은 애야. 제시카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오호라 뭔가 시작되고 있군. 크크. 아니야, 그냥 문화 교류일 뿐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문화 교류가 어디로 이어질지 조금 설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낯설지만 매력적인 그 나라, 그리고 점점 호기심을 자극하는 하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K-팝에 흠뻑 빠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제 휴대폰은 이제 뉴진스와 BTS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체육관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한국 노래를 들었지요. 하준과는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매번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선 정말 편의점에서 밤새 술 마실 수 있어? 왜 한국 드라마는 다 슬프게 끝나? 한국 아이돌들은 정말 매일 15시간씩 연습해? 하준은 항상 참을성 있게 제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진지하게요. 그와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날은 대학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부스가 설치됐고 학생들은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학생 연합회 부스에 들렸을 때 한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K-팝 좋아해? 너 아까부터 뉴진스 흥얼거리고 있었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시아계였지만 하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맞아. 최근에 빠졌어. 어떻게 알았어? 하이보이 멜로디는 들으면 바로 알지. 나 지혜야. 한국에서 왔어. 오, 정말? 나 에이미. 만나서 반가워. 지혜는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축제에는 친구를 만나러 온 거라고요. 우리는 금세 K-팝 이야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너 어떻게 K-팝을 알게 됐어? 룸메이트? 그것도 있고. 사실 한국인 친구가 소개해줬어. 하준이라고 아마 모르겠지만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준? 키 크고 조용한 스타일? 혹시 서울대에서 온 교환학생? 맞아. 어떻게 알아?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걔 내 사촌 동생이야. 세상 진짜 좁다. 어떻게 알게 됐어?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첫날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었지요. 그냥 수업에서 만났어. 친구가 됐어. 지혜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친구를 사귀었다고? 신기하네. 걔 원래 너무 내성적이라 외국인이랑 어울리는 걸 어려워하거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준은 항상 조용하고 진지했지만 그게 내성적이라서인지 단순히 영어가 서툴러서인지 몰랐습니다. 하준이 어떤 애야? 너무 진지해 보여. 지혜는 자리에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지혜는 하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 사실 걔 어머니 혼자 키우셨거든. 정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응. 아버지는 하준이 5살 때 돌아가셨어. 그 후로 어머니 혼자 하준이를 키우셨지.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 하준이는 학교 다녀와서 혼자 숙제하고 집안일도 도왔어.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준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니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오해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걔 원래 자기보다 남 생각 먼저 해. 그게 한국 사람이야. 남 생각 먼저 한다고? 응, 우리는 그걸 정이라고 해. 영어로 하면. 정확한 번역이 없어. 서로 돌보고 챙기고 생각하는 감정? 하준이는 특히 그런 면이 강해. 정이라. 우산을 씌워주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개의치 않고 저를 먼저 생각했던 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걔 장학금 받고 여기 온 거 알아? 완전 똑똑해. 서울대에서도 전액 장학금 받았대.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준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던 보수적이고 참견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감 강하고 따뜻한 청년의 모습이었지요. 왜 하준이한테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야?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궁금해서. 지혜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관심 있어 보이는데. 하준이도 너 얘기한 적 있어? 나? 얘기했어?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전화할 때 미국인 친구가 케이팝에 관심 생겼다고 하더라고. 하준이가 누구 얘기를 한다는 게 드문 일이야.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준이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에이미,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뉴욕에서 먹어본 맛있는 한식 알려줄게. 지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지요. 점심을 먹으며 지혜는 더 많은 한국 문화와 하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준이 한국에서는 완전 모범생이었어. 늘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그래서 미국 와서 자유롭게 즐기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진지해 보이는 건가?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해. 다른 한국 남자들도 그래.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이게 바로 정이야.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혜가 제 번호를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자. 하준이한테 잘해줘. 여기서 친구가 많이 없을 거야. 물론이지. 고마워. 오늘 정말 즐거웠어.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하준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제 치마 길이를 언급했던 것도, 비가 올 때 우산을 나눠줬던 것도 모두 그의 정이었을까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번역기는 어펙션, 필링, 이모션 같은 단어들을 보여줬지만 지혜가 말한 것처럼 정확한 번역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직접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인 듯 했습니다. 제 폰에 하준의 번호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 사촌 누나 만났어. 지혜.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가 뭐라고 했어? 나에 대해 이상한 얘기 안 했지?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걱정 마. 다 좋은 얘기였어. 너에 대해 더 알게 됐어. 하준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무슨 얘기? 궁금하다. 비밀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줄게. 하준과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보수적인 한국 남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와 따뜻함을 가진 하준이었지요. 지혜를 통해 알게 된 하준의 인간적인 깊이는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준을 통해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시험 준비로 밤을 새우던 저는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오늘 세계문학 수업에 안 보이던데 괜찮아? 하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제가 수업에 빠진 것까지 신경 쓸 줄은 몰랐습니다. 감기 걸렸어. 열이 좀 나.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약 먹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괜찮아. 그냥 쉬면 돼. 그렇게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시간 후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하준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너?
하주는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선 아플 때 이거 먹으면 좋아서.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숙사 공용 부엌에서 만들었다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야? 응, 뭐. 별거 아니야. 한국에선 감기 걸리면 매운 거 먹으면 땀나고 나아. 침대에 앉아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지만 이상하게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매워? 괜찮아? 하준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의외로. 맛있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프면 병원 가야 해.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더 아프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어떻게 내가 아픈 걸 알았어? 하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수업에 안 오길래.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거리감은 이제 전혀 없었지요. 하준아, 지혜한테 들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내 어머니 얘기, 장학금 얘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하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그 순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그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준이 떠난 후 김치볶음밥을 다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좀 나아지면 좋겠다. 빨리 나아. 짧은 문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내일 봐.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는 유럽 여행을 떠났고 저는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K-팝에 푹 빠진 저에게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어떨까?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찾아보고 숙소도 알아봤지요. 하준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서울에 오려고? 왜? K-팝도 더 알고 싶고 한국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왜 안 될까? 하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근데 좋은 생각이야. 내가 안내해줄게. 그렇게 저의 첫 서울 여행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하준이 약속대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이미, 여기야. 공항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하준의 모습은 미국에서 봤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요. 마치 자기 영역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드디어 왔네.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비행기에서 잘 잤어. 여기가 서울이라니 믿기지 않아. 첫날부터 하준은 완벽한 가이드였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처음 먹어본 육회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미래 도시 같아. 내가 오해했구나. 지하철은 깨끗하고 빠르고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터지고 카페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인 거 몰랐어? 셋째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들고 강가에 앉았지요. 이게 그 유명한 치맥이구나. 어때? 맛있지? 응, 정말 맛있어. 근데 이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하늘은 어두워지고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강바람은 시원했습니다. 하준아, 고마워. 정말 즐거운 시간이야. 뭐가 제일 좋았어? 다 좋았지만 특히 편의점에서 라면 먹은 거. 이상하지? 그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하준이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소소한 재미야. 비싼 것보다 이런 작은 것들이 더 기억에 남지. 우리 사이 거리가 어느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을 때.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한강의 야경 아래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진짜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하준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가정집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안 계실 거야. 보통은 같이 살지만 이모가 편찮으셔서 돌보러 가셨어. 하준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작았지만 정말 아늑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는 하준의 성격을 닮은 것 같았지요. 와, 여기 너무 깨끗하다. 학생 집 맞아? 하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넓진 않지만 편해.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어린 하준과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하준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지만 그 진지한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내 어머니셔? 응.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사진이야. 첫 교복 입은 날. 사진 속 여성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하준과 똑같은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하준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차야. 맛있어. 한번 마셔봐.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하준아,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궁금해. 서울대도 가고 미국까지 와서 장학금 받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하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거든.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밤에는 편의점에서 2개씩 일하시면서 날 키우셨어. 하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하준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라고 하셨어. 다른 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난 그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최선을 다했지. 좋은 대학 장학금. 그게 내가 어머니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지하고 깊은 감정이 느껴졌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해. 왠지 부끄러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처음 만났을 때 전혀 몰랐어. 하준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갑자기 웬 칭찬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날 대하던 방식, 그 모든 배려와 따뜻함. 이제 다 이해가 돼.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책임감과 효심은 제가 본 적 없는 종류의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었지요. 대부분 부모님이 대학 학비도 다 내주고 용돈도 풍족하게 주는데 하준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지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내내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저는 놀랍게도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한국 문화와 언어에 더 깊이 빠져든 거였지요. 제시카는 제가 갑자기 변한 것에 놀랐습니다. 너 완전 한국 덕후 됐네. 방학 전엔 아니었잖아.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문화가 재밌어서. 사실 하준이 그리웠습니다. 그는 개강 일주일 전에 미국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곧바로 만났지요. 공항에서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에이미 보고 싶었어. 그가 말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캠퍼스로 돌아온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됐습니다. 하준은 제가 수업에서 배운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입니다. 잘했어. 발음도 좋아. 근데 친구한텐 반말해도 돼. 안녕, 나는 에이미야 라고. 매일 방과 후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하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를 통해 배려하는 법, 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요. 캠퍼스는 이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김밥을 만들어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만든 첫 한국 음식이야.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어때? 하주는 한 입 베어 물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박. 너 요리 잘하네. 한국 사람보다 맛있어. 거짓말 그냥 먹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하주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작은 노력이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간 것 같았지요. 한국어 공부, 김밥 만들기. 그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제 마음이 느껴진 걸까요?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캠퍼스 한쪽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 벚꽃이라니 신기했지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우리는 그 벚꽃이 피기 시작한 캠퍼스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벚꽃 잎이 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하준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에이미, 오늘도 예뻐.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갑자기 왜? 하준은 한국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젠 나도 미국 생활 조금 익숙해졌어.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는데 네가 있어서 많이 행복했어. 근데 너 없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 우리 계속 볼래? 이게 한국식 고백인 거지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우리 같이 걷자. 오늘부터.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나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결국 사랑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오해와 충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벚꽃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블루와 서울 핑크가 만나 만들어낸 우리만의 아름다운 색깔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두 문화가 만나 빚어낸 이야기 어떠셨나요? 에이미와 하주는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산 아래의 다정함, K-팝을 통한 문화교류, 정의 의미, 김치볶음밥의 온기, 서울에서의 여름, 그리고 마침내 가을 캠퍼스에서 피어난 사랑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에이미는 배려하는 마음을, 하주는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같은 감정이 흐르고 있지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풍요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